자, 워렌 버핏 애플 팔고 화장품주 올터뷰티를 샀다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이 포트폴리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도 되는 걸까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렌 버핏이 뭐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10년간 가지고 있지 못할 주식은 단 1초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 10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10분 워렌 안에 버핏도 샀다 단타를 팔았다 엄청 쳐라 해요. 이런 얘기죠. 엄청 한다고요. 그러니까 10분 아니면은 10년인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양극단에- 얘기했다가 다음날 자기가 팔고 아주 인생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 사놓고 얘기만 하면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연준 의장 부럽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워렌 버핏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대요. 네. 명언 해놓고 사람 얼굴 띄워놓고 그렇죠. 그 흑백 사진 만들어 흑백 사진만 놓고. 해놓으면 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예전에 내가 가치 투자하라 그랬지 언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그렇게 얘기. 투자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한 얘기가 아닌데 명언처럼 떠돌고 있는 거 인터넷 다 보면 안 됩니다. 네이버 지식은 틀린 거 많습니다. 금률 맞긴 맞네요. 네네. 자, 그러면 돈쌤님부터 일단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데 워렌 네.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워렌 버핏이 개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거기 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뒤늦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애플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런데 절반 가까이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원래는 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저걸 원래 많이 산 게 아니라 네. 샀는데 애플이 그만큼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14년부터 좀 매수를 좀 늘려왔으니까 그렇죠. 두 개를 다 해서 그 인터넷에는 이제 이거를 개인 버전으로 바꾸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팔면 얼마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휴대폰 칸을 넘어가는 그래요. 정말 이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우리는 그러면 이제 버핏을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애플을 줄였다는 거 하고 오늘 또 주제가 되는 게 이제 화장품을 늘렸다는 것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화장품이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나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어차피 화장품은 올리브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재잖아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소비재를 산다는 건 조금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핏은 그 정도까지 경기를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을 파는 것은 애플을 왜 샀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장 넘겨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4년, 2015년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때부터 버핏은 매수를 좀 늘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버핏은 그런 식의 투자는 거의 하지 않죠. 버핏은 일단 가장 좋아하는 게 애플을 저는 성장주라고 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성장할 때는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제 무르익은 다음에 그럼 애플이 어느 정도는 마켓 셰어를 가져갈 거니까 거기서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버핏이 정말 잘하는 게 주주 환원에 대한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럼 애플이 그때부터 주주 환원을 늘립니다. 애플은 혁신이 없다 그러는데 애플의 혁신은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아이폰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애플 주식을 사요. 소각을 해버리는. 그렇죠. 미국은 자사주 매입은 즉 소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뭐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의 한 2배가 넘습니다. 웬만한 M7에서 절반 이상을 애플은 자사주를 사요. 그러면 버핏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은 이제 확보돼 있고 전 세계에 저 같은 앱등이들이 한 20%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내놓으면 사는 애들이 있고 성골. 일단 사가지고 요걸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폰에서 한 20% 남기니까 이 정도 계산이 되고 그럼 주주 환원이 이 정도 되면 아 주가는 올라가겠구나라는 계산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페이백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 애플도 돈 쓸 때가 생겼습니다. AI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애플도 돈을 써야 되니까 예전처럼 자사주를 못 사겠죠.
그러면 이제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절반 정도 줄인 거지 뭐 혁신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자사주 매입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미 늘었기 때문에 절반 줄여도 지금 가장 많은 포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당연한 리밸런싱이라고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애플을 IT 뭐 이런 것보다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좀 많이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성숙한 산업으로 네. 보는 것이죠. 장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는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그렇죠. 좀 애플을 바라본다.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한테 비슷한 질문을 드린다면 이 애플을 팔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더 집중이 가는 거는 사실 영혼의 단짝이라고 하는 찰리 먼거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어떻게 전략 짜고 어떻게 변화를 줄까 이런 생각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후계자도 정하고 뭐 주주총회에서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뭐 앞서서 지금 돈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뭐 거의 100%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지금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가 어찌 보면은 우리 두뇌 역할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하드웨어가 앞으로 어떤 혁신이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현금에 대한 어떤 쓰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화면 한번 보게 되시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2024년 저는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네. 2024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한 번쯤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펐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수척해지셨어. 아. 네, 물론 이제 찰리 먼거 정말 영혼의 단짝인 찰리 먼거가 이제 부재로 이제 혼자서 이제 주주총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뭔가 좀 안쓰러웠고 뭔가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새로운 후계자 그렉 아벨 이분께서 이제 새로운 후계자라도 임명이 됐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시장에서는 은퇴를 앞둔 어떤 시점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은퇴를 하는 그 전망에서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년에 주총에 참여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내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내년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금을 역대급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애플에 대한 매도 분명히 의미가 큰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재밌는 음모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하게 되면 코카콜라를 늘 가지고 있는 약간 영구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렇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4억 주입니다. 4억 정확하게 4억 주예요. 와. 딱 이제 00000. 네. 예, 이렇게 딱 4억 주인데 이번에 애플 팔았잖아요. 네. 애플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4억 주예요. 똑같이. 오, 예, 그래요? 한 주도 틀림없이. 자, 그러니까 이건 일각에서 약간 음모론인데 444. 이제 곧 애플도 약간 영혼의 영구적인 주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맞춘 것이냐 뭐 이런 그런 음모론도 음모론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수가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네요. 코카콜라랑. 예, 하여튼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화장품주를 샀던 이러한 부분 워렌 버핏이 물론 소비재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번에 울타뷰티가 0.1%예요. 사실 되게 작습니다. 예, 비중 보면 작게 되고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가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른팔 왼팔 그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 분들이 계셔요. 네. 뭐 테드 콤즈 그리고 뭐 테디 웨슐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의 어떠한 오피니언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이제 투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좀 작은 부분 그리고 뭐 사실 어찌 보면 화장품주, 특히나 뭐 방산주도 이번에 조금 담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워렌 버핏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어서 샀을까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뭐 주주총회 또는 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어떤 추측성 기사들, 추측성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좀 봐야 된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화장품주에 산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뭐 워렌 버핏이 아니고 다른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 그 부분을 샀다 하더라도 지금 소비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하고 지금 뭐 울타뷰티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이제 현금 흐름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영적인 측면, 뭐 좋은 경영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버크셔 회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이제 부합한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PPT 띄워주신 것 중에 네. 워렌 버핏이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분은 안 싸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 안 오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투자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 지분은 대폭 줄이고 그 울타뷰티는 또 샀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두 분은 그 의미를 어떻게 찾게 저는 되는지. 그냥 그 말 그대로 살 게 없나 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살 게 없어서 저도. 화장품. 살 게 없어서.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요? 비중이 너무 작아요, 사실. 비중이 너무 작고 물론 이제 거기를 애플처럼 샀다가는 뭐 난리가 나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그냥 살 게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조금씩 하는 약간 아이, 그런 설마 느낌. 그렇게 하겠어요, 버핏이. 아니 정말 살 게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스토리가 돌아가는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주총 나와서 뭐라 그래요? 왜 화장품 사셨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남들 사니까 좀 사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요? 여기 새로 하는 친구들한테 좀 뭔가 좀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비중을 보면 이거는 뭐 야. 사실 안 사다가 샀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의미 주목이 있는 되는 거고. 것이지. 그래서 지금 버핏도 지금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할 친구도 없고 살 주식도 없고 이제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런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버핏은 지금 살게 없다. 화장품주 살 거 없어서 그냥 남들 사니까 조금씩 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정훈 팀장님은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 아까 제가 PPT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네. 사실 뭐 비중이 너무 좀 작은 부분, 뭐 그 부분은 좀 있고요. 전체적인 그 버크셔에서의 그 포트폴리오 보면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 20번째, 21번째 거기 위치에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물론 그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더 관심 가는 것이 있는데 뭐 처브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뭐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러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딜 사이트를 보시는 수많은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제가 매번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보통 이제 13F라고 해서 오늘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기 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오, 좋아요.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시청자분들께 한번 나눠서 혹시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고 이 월가의 많은 그룹분들 또는 뭐 헤지펀드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사는가 물론 45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떻게 산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헤지펀드의 큰 사이즈를 봤을 때는 신규 매수한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신규 종목을 샀다가 그 다음 분기 다시 다 팔아버리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헤지펀드나 구루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 한 번 사면 한 2, 3년을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투자 스타일도 우리는 꼭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이 사람이 이것을 왜 샀을까라는 고민은 다른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자. 그렇죠. 예,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단순한 한 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보는 뒤에 가서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애플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의 차익 실현을 좀 한 부분이 있고 화장품을 산 거는 그냥 뭐 트렌드에 맞으니까 조금 그리고 담아봤다. 이제,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애플을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총알들을 나의 후계자들한테
넘겨주는 어떤 작업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너가 쏘고 싶은데 쏴. 그러니까 너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 버크셔의 자산을 오. 너희들의 아이디어로서 써라 해서 이제 워런 버핏은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어떤 역사적인 한 투자의 기는 이제 마감을 하고 와.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러한 어떤 시점을 좀 기다리는 게 아닐까. 어찌 보면 좀 슬픈 시점인데 네, 그러한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뭐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유품을 정리하는 듯한. 근데 아니 근데 나이가 버핏이 36년생인가 그렇잖아요. 30년생. 30년생이죠. 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그 암살에 나오는 배경이 36년이거든요. 그때 이미 7살이었다. 아 그래요? 총알 자국 보이시죠 그거? 그때가 36년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와, 그때 그때 6살 이미 때였네. 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 사실 뭐 이 정도면은 그 어디 가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도 뭐 자연사라고 봐도 되고. 건강하신데 무슨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잘 계시는 분. 그런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리를 할 그런 네. 나이는 확실히 네, 좀 그렇기는 맞다. 하고 그리고 어쨌든 후계자를 임명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다 짜놓고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사실 후계자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후계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걸 따라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네, 것 뭐,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그 사이트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버핏도 있고 여러 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분들의 그것들이래. 그분들의 이제 오늘 인성 논란 좀 나오겠는데요. 그러게요. 채팅창도 난리 났어요. 보내버렸다고. 와 이게 아니, 보내버리네. 유품 아니, 좀 정리? 편하게 이러면서 이제는 물음표 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의 네네. 짐을 내려놓으셔도 네네. 된다는 그런 거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돈쌤이라는 유튜브 네. 채널 가셔서 오늘 인성 간만에 논란 댓글이 좀 얘기를-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루들의 네네.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근데 그루들도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뭐 워렌 버핏 같은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또 하락장에는 늘 불려 나오는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마이클 베리는 또 어떻게 했나 좀 가지고 와 보니까. 두 분이 오늘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나 그리고 다른 네. 분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 준비하셔서 그거 한번 이야기를 좀 그 해보죠. 그룹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쪽에 있는 마이클 버리는 이번에 뭘 했냐 했더니 대부분 중국 관련 인터넷 줍니다. 뭐 징둥닷컴 이게 테무가 징둥이거든요. 예,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그 나스닥은 너무 많이 갔고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여전히 플러스인데 중국이 최근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늘 너무 빠르시죠. 좀 빠른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중국도 한번 사볼 만한 가격 매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이거 나오면 구글 걸린데 2년 후에다가 마이클 버리 뺏기기라고 적어놓으면 될 거예요. 보통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맞아. 네, 예전에 그 드럼 치실 때, 드럼 치실 때도 그 빅쇼트 나왔던 그때도 딱 2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이제 성공을 하신 거잖아. 그것도 막판에 겨우 됐어요. 그렇죠. 안 될 뻔도 했는데, 근데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따라 붙으면 크게 손해는 안 보더라.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빨라서 문제다. 지금도 마이클 버리는 지금 고사 지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떨어져라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2년 넘었던 그래서 것 저는 같은데. 약간 이게 하방으로 돈을 버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망해라 하게 돼요. 그쵸. 근데 경제는 어찌됐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수익을 낼 때 이제 상방으로 얻는 게 맞지 하방으로 얻으면 그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조금 세상을 좀 왜곡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영화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고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네임밸류가.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잘 안 하세요, 사실. 마이클 버리를. 마이클 버리. 왜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합니다. 마이클 버리. 네, 되게 뭐 투자자는 이런 좋아할 수밖에. 이 냉소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늘 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너는 뭐 받아들이니 할 때 마이클 버리가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에서는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하락론자들이 멋있잖아요. 다들 막 우아우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냉소적으로 막 이렇게 맞아, 얘기하면 일단 멋은 있거든요. 그렇죠. 계좌가 멋이 없어서 문제.
약간 인성놀. 오늘 여러 명 많이 보내시네요. 지금 예. 마이클 버리도 머리만 땡강 잘라가지고 저렇게 났다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그래픽은 제가 한 건 아니라서. 그거는 어디서 따온 거니까 예, 그거는 제가, 빼드리도록 네,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아까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저거든요. 어. 근데 막 자료를 그래서 팀장님이 준비하신 거 막 봤더니 네네. 뭐 그루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막 이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헤지펀드 그리고 그루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여러 자료들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워런 버핏의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 뭐 사실 제가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네. 사이트를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사이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PPT로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요 부분 스탁 서클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아마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요렇게 뜰 겁니다. 요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F 포트폴리오 사이트 이게 보는 우리가 뭐 재미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국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겠고 네. 네.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네. 월가의 정말 전설적인 구루들은 뭘 사고 파는지를 보고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 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워렌 버핏,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마이클 버리, 뭐 캐시 우드, 그러네요. 돈나무 누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구루들이 막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레이 달리오도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한 화면만 캡처해서 그런 건데 밑에 쭉 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헤지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든 뭐 워렌 버핏일 수도 있고 구루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이 헤지 펀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퍼포먼스 작년에 38.99%를 기록을 한 겁니다. 와. 그리고 뭐 옆에 뭐 크리스 데이비스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작년에 23.97%를 기록을 했다. 뭐 척악 뭐 에이커 뭐 이렇게 뭐 읽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네. 이분께서는 22.3%. 뭐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도 볼 수 있고 이 안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큰 비중 순으로 이제 종목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의 메타 플랫폼스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 제일 위에 있죠. 그럼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이 헤지 펀드는 19.7%를 정말 많은 비중으로 메타 플랫폼스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수익이 지금 220%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른쪽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 거래를 했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 메타 플랫폼스를 2023년 4분기 때 뭐 16.1%를 좀 팔았다. 뭐 이런 게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이거 밑에 요 화살표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네네네. 요거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메타 플랫폼스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한 5년 동안 이 메타 플랫폼스를 어떻게 팔았고 언제 샀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헤지 펀드들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사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시는 구루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또는 작년에 23% 또는 작년에 3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 올해의 이 친구들은 어떠한 주식을 사고 팔고 있을까를 제가 이제 뭐 물론 45일이라는 약간의 텀은 있지만 이러한 큰 헤지 펀드들의 특성상 이거를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다 팔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새롭게 들어가거나 크게 비중을 늘린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로서 생각을 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5일이라는 시간도 어찌 보면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친구들이 왜 샀을까? 또 이 친구들이 왜 팔았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워렌 버핏이 애플 팔았다는 그 한마디에 지금 전체가 술렁이고 있잖아요. 네. 애플? 애플을 왜 팔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듯이 본인들의 여러 이러한 이제 헤지펀드 구루들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차트도 보시면 아마 저는 좀 재미있게 미국 주식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저도 사이트나 이런 데 자료를 좀 보면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는 확실히 좀 타이거가 일단 재밌습니다. 타이거. 타이거 좋아요. 돈을 벌 때 확실히 벌고요. 맞아요. 이럴 때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있고 변동성 좋아하면 저쪽 예, 따라가는 변동성이 좀 강한 편이죠. 일반 구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트레이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타이거 헤지펀드는 좀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ETF 요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랑은 완전 이 호랑이하고 저 호랑이는 다르죠. 호랑이 저 품종이 좀 미국산 다르죠. 호랑이에요. 같은 호랑인데 종이 네. 좀 다른.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거기서 국장에서 그러니까 그 글로벌 그룹들이 국장에 뭐 삼성전자를 샀다거나 이런 것도 나와요? 나오죠. 사게 되면. 그래요? 네, 사게 되면 나오기도 하고. 저기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이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비중 자체가 작기 비중 때문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사실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이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헤지펀드는 내 종목을 예를 들면 몇 개를 갖고 있는가도 나와요.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이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36개 정도 종목만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들 보게 되면 그러네요. 97개 갖고 계시고 뭐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한 1000개까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비중이 막 1000개를 갖고 있으면 막 1%, 2% 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정말 뭐 20종목 또 비레크먼도 정말 적게 갖고 있어요. 뭐 9종목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강하게 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같이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적게 갖고 있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면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저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팁을 좀 드리면 네. 다 볼륨 너무 많잖아요. 아, 네. 다 볼륨 너무 많으니까 일단 보면 그 레이 달리오처럼 레이 달리오 갑자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면 이제 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버핏도 버핏 관련 책은 많지만 버핏 쓴 책은 버핏은 쓰지 책을 안 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시장 본다고 책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디 뭔가 대외 활동이 좀 많아진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그냥 저분은 이제 유명해져서 돈을 버는 거지 수익으로 보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저는 이제 경험으로 느꼈거든요. 그 레이 달리오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엄청 올웨더. 호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계절 내내 읽고 재미없고 뭐 그런 상황이 많았고 개인 투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것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차라리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뭐 타이거 헤지 펀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투자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저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가고 이상하게 책을 많이 쓰고 여기까지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강연하고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약간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대외 활동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두 분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여기 잠깐 30분 떠들고 가는 아 이것도 대외 활동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쓰셨죠? 최근에는 못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쓰긴 한가지 썼네요. 쓰긴 썼는데 책도 쓰고 네. 유튜브 하시고 방송도 나오고 야. 대외 활동하는 사람 조심해라. 잠깐, 그게 나다. 오늘 금요일 딜사이트에서 여러 명 죽고 갑니다. 네. 한경 나오시고 D 사이트 나오시고 여러 명 사무소 죽고 가요. 나오시고 예. 대외 활동 제일 많이 하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저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시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저 사이트에서 그 글로벌 그룹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즘의 트렌드는 뭡니까? 저 주식들 사는 거나 아니면 매매나 이런 거 보면 트렌드 제가 같은 게 좀 크게 공통적으로 두 있을 개가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다 못 봐서 이게 하나로 뭐 다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비중을 많이 팔았어요. 일단. 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는 종목들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워렌 버핏,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비슷하게 네. 큰 덩어리는 확확 줄이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갔는데 비중은 정말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비슷한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뭐 물론 이 다음에 또 대선이 앞서지면 뭐 변동성도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뭐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 변수가 많을 것 같다고 예상해서 그런 공통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뭐 많은 이제 분들께서 M7에 대한 집중도가 많았었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네, 그런 어떤 랠리적인 부분 그리고 AI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찌 보면 뭐 전기차도 캐즘이 있듯이 AI도 캐즘이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위험도를 좀 분산시키는 그러한 어떤 뭐 매매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늘 이제 강세론자하고 비관론자는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나름 운용에 있어서 자유를 갖고 있는 헤지 펀드들은 좀 여전히 공격적인 뭐 타이거 글로벌 같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M7 노출도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최근은 이제 그 기계적인 리밸런싱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하필 근데 오른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근에 그렇게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 최근에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약간 그 분위기를 좀 띄웠어요. 뭐 지금 이제 우려감, AI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AI 돈 들어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따지고 그쵸.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1년 반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팔고 싶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는 호응을 했고 그게 매도가 매도를 불러가지고 최근에 지난주에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금 이제 침체로는 안 가는 것 같으니 어제 지표만 하더라도 헤드트릭이 나왔잖아요. 세 개 다 좋게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 자신감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또 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이게 M7이 바로 V자를 갈지 네. 아니면 다른 주도주가 좀 끌고 갈지 그거를 지금 눈치 보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눈치 보기 장세가 거기 포트폴리오 봐도 공통적으로 좀 네,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결정이 나면 그때 좀 따라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M7밖에 사실 몰랐거든요. 미국 네. 주식 관련해서는. 근데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13F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네.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좀 미국 주식 종목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뭔가 희망의 빛을 봤어요. 팀이 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한 줄 평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예. 박정훈 팀장님이 관련된 한 줄 평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예. 들어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뭐 물론 워렌 버핏으로 시작했고 화장품에 대한 뭐 이야기로 시작은 했지만 네. 이러한 이제 일들이 분기별로 끝날 때마다 나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제 13F 이런 게 나올 때 종목을 보기 전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스타일을 먼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우리가 견고하게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그루들의 또는 헤지펀드들을 좀 공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향도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이제 비껴가는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한 이틀짜리 지나갔다. 지나갔죠. 예, 주말 포함해서 4일, 이 영업일짜리 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냥 V로 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좀 교체를 갈지 우리 한번 잘 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서로 이제 막 딜 넣으니까 서로 네. 막 뭐 얘기를 하니까 딜 넣는 데라서 딜 사이트냐는 얘기가 서로 딜 넣는 그 딜이 그 딜 맞지 괜찮네. 않습니까? 네, 네. 괜찮네요. 극딜 사이트라는 채팅을 잘하고 있어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 저 딜 넣는 게 뭡니까? 저희는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네. 또 친하니까 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네,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한 저는 이제 오늘 네 분이 거래할 때그 돌아가셨어요, 딜이라고 벌써.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PD님은 요 사실 화장품 왜 들어갔을까 요 얘기 듣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화장품 그냥 남들이 담으니까 조금 담은 아니, 거예요. 근데 의미 저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뭐 그렇게 우려 없으니까 우려 없으니까 소비재로 들어갔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정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